중고들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됐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못하지요, 당연히. 북치기 박치기 5월 11일 방송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전주시장 예비 후보 김병수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왜 웃어요? 아니, 우리가 좀 아니 사실 저 눈도 잘 못 마주치겠고 액상 싫어가지고. 액상 싫은 거. 자, 이제 본인을 뭐라고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금방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뭐라고요? 당분간은 전주시장 예비. 아니 그래도 빨리 일상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면 한 달은 더 그렇게 소개. 아직 완전히 포기를 못했어. 인정을 못했어. 자, 그러면 모 PD님 네. 간단히 우리 김병수님이 어떤 분인지. 김병수님은 뭐 비지와 함께. 삐지가 어딨죠? 아 여기 있구나. 아 새로운 음악들. 그렇군요. 우리가 삐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사실은 삐지를 한번 시험 방송 해보는 것이 더 이제 의미가 네, 있지. 저희가 이제 삐지를 바꿨거든요, 여러분. JTB 뭐 이런 걸로.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저는 듣고 있는데. 언제 하려고? 한때 전주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김병수 후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뭐 야, 하려고 그랬어? 네, 왜냐면 제가 이거 비지 테스트 비지 하려고. 비지 테스트. 제가 죄송합니다. 잘 왜냐면 맞췄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미리. 네. 근데 제가 이 병원에 와병 중이었던 관계로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근황부터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시간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바쁘게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울하고 전주 오가면서 좀 분주하게 보냈고요. 네. 서울 쪽에는 박원순 시장님 쪽 캠프에다가 이 자리를 박치기 같은 그런 이제 팟캐스트 방송 하나를 좀 제안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쪽에 선대본 안에 이제 아직은 그런 이제 미디어 개념의 새로운 이렇게 구조가 없는데 박원순 시장 쪽 캠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이제 클라우드 방식 정책을 구름처럼 모아서 다양한 정책이 이제 현장의 어떤 맥락에 맞으면 바로 이제 그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이제 매개하는 중간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이런 매체 활용 방법. 그럼 우리 뭐 그 개런티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올라가면 근데 돼. 사실은 우리가 내가 올라가면 돼. 북치기 박치기에 처음 네. 출연을 했었을 때 네. 막상 이제 이렇게 딱 출연해서 이렇게 이빨을 좀 까다 보니까 네. 야 이거 괜찮겠다. 네.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허락도 받고. 그렇지. 아니 여기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올라가면 돼요. 이런 얘기 왜 여기서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아무튼 그래요. 더 말하기가 뭐하긴 한데. 박원순 시장 쪽에서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우리한테 보낸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저작권. 아니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지 말고 근데 여기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나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쪽에서 이제 김호준 딴지 뭐 이런 그런 에이. 쪽으로 많이 KFC. 에헤이. 자, 저희도 KFC 내가 이걸 이제 독박의 내가 베테랑 만들었다 그런 이거지. 걸로 하면 어때요? KFC 같은 거 말고. 그럼 막 독박의 베테랑. 이렇게 정책이 클라우드처럼 모이면 이런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캠프 방식도 이제 전환해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내가 했던 캠프들은 이제 규모가 작았지만 이제 그쪽 서울시장 그 정도 규모가 캠프에도 되면. 뭐, 규모가 되니까 그거 진짜 전주시에 제안 안 하시고 왜 서울시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자리를 뚫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자리를 뚫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제안을 하고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장 뭐 이렇게 캠프 본부장 이름 하나 딱 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이제 미디어 저는 본부장.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걸 제안을 좀 드리고 부본부장을 돌려. 6명 정도의 팀을 짠 다음에 그리고 네. 이제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아니라 시발단 같이. 아니 다시 너무 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시발단.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제 디테일 있게 들어가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귀찮아서 야 우리 장비 이거 끝나고 도저히 그렇게 빡시게 일하는 거. 진짜 괜찮아. 이거 장비 이거 중고로 좀 팔자. 소개를 좀 바꿔서 해드려야겠네요. 아니, 진짜 좋은 전주시장 예비 후보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 미디어 본부장. 미디어 본부장 출마 예정인. 드러나지 않은 전 미디어 본부장. 뉴 미디어 본부장. 네. 지금 우리 김병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다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공천 부적격자로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몰랐다. 아니 그 과정에서의 몰랐어. 진짜 좀. 중간중간 심정을 좀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왠지 천세 정치인 같다. 그렇지. 얼마나 됐다고. 할말 잘했다 그래 지금. 뭐가 아니 부족했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 하나씩 끊어볼게요. 자, 하나. 네. 안철수 신당까지는 뭐 다 공감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합당됐다는 얘기. 새로운 거기까지. 정치. 예. 자 이제 합당이 됐을 때 솔직히 어땠어요? 합당이 딱 됐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나가자. 따로. 나가서 시민 후보로 나가자. 진짜 시민 후보. 근데 이제 나는 그건 조직하고 저기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고. 조직이 있어야 근데 돼. 그때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나가자고 하면 뭐야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그거 상의하는 회의를 할 때 한 60~70명 정도 그 뭐? 했으니까. 전 시민이 몇 명인데 60~70명 모였다고 아니, 나가자고. 근데- 그 개그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들 60~70명 모여가지고 잠깐만. 아 그러면 전주 시민 중에 비중 있는 사람 있고 그냥 일반 시민이 있고 그러구만. 아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구만.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진 않는 건데 그러면 결국 그래도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예. 남기로 하고 그 이유는요? 아니 내가 이제 원래 그 시민 후보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기존 정치 구도 아래서 이게 주류 정치 게임을 한번 해본다라는 그 틀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이제 솔직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그 주류 정치판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 변동이 생겼었을 때 나는 원래 이제 그 시민 후보였어라고 이렇게 다시 나가기에는 좀 민망한 거죠. 이제 그 상태가 명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게 뭐냐면 그리고 또 해볼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전라북도가 특히 더 그렇지만 안철수 신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해서 그 속에 있으셨던 분은 그 과정이 어땠느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 드라마틱해 어지럽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합당이 됐어요. 그러다가 무공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또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아뭐 지난 얘기를 자꾸 물어봐. 합당 좀 정신 사납게. 그러니까 합당과 동시에 이제 그 무공천 이야기도 이제 같이 나왔었고 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볼만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무공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장외로 나가서 시민 후보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주류 정치 제도 정치판 안에서 얼마만큼 차별화되는 그 지점들이 있는지 분별력 있게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탁월한 후보니까 그럼요. 충분히 자신 있다. 두 번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공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그 48시간 단식 그렇죠. 마지막 날이었죠. 그 설문조사를 한다고 딱 들었었을 때 배도 고프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김병수 그도 인간이었다. 그 노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도 차고 비박이어서 온몸이 사실은 땡땡 부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았고. 몰래 먹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안 먹었죠. 물도 안 마시는 거야. 예, 물은 마셨는데 물은 마시지. 예, 되게 힘이 든 살게 상태였는데 그걸 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이게 그 무공천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묻고 또 선택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천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당내 역학이나 이제 세력 관계로 이제 급속히 쏠리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의 그 승부도 이제 문제겠지만 그 전주시장 그 선거판의 그 쟁점과 이슈가 소멸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책 어젠다를 몇 개를 좀 제안을 드렸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더 힘이 센가의 문제로 이제 다 이제 골몰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실종될 위기구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죠. 지금 좀 비참했죠 그때 느낌이.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했던 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러면 이제 마무리까지 좀 오면 개인적으로서 마지막까지 오면 그래도 그 즈음에는 탈당이나 뭐 일단 그럴 수 포기를 있었어요. 하진 않으셨지만 결국은 이제 어찌됐든 컷오프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컷오프가 됐을 때 그 이제 컷오프의 뭐 이유라고 하긴 좀 왜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어렵게 심정. 해요? 부적격. 이게 영어 좀 써보려고 부적격. 영어 좀 가슴에 팍팍 써보려고 꽂힐 것 같아. 부적격. 부적격이 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전과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때 얘기해. 아니 근데 다른 후보도 이게 사기 전과인데 그 사기 전과가 이제 개인이 이제 자기 이렇게 편의상으로 돈을 갖다 이제 가져간 건 아니었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급하라고 한 용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용처로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그 편취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선거에 나오기 전에나 안철수 원장 쪽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가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몇 차례 이제 스크린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과가 그 이렇게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일정한 상황 안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그 방편, 자기 스스로가 이 말하자면은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책임을 진 결과라고 좀 판단을 해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안철수 신당에서는 통과가 됐던 그 사안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통합이 되고 민주당 안에서 이제 기준을 세울 때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중대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서울에 잠깐 이제 머물면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내가 그 무공천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호남만이라도 이제 공천을 좀 그 걷어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공천에서 다시 원래대로 무공천으로 무공천으로 가자. 호남 지역만이라도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때예요. 네. 이틀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컷오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진짜 파렴치한 행위를 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만 이제 제가 이제 출마했을 때에는 그게 내 마음에 구김이 있느냐, 양심에 비춰서 그렇게 내가 사회에 나서서 이제 사회적인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격사유다라고 이제 저 개인은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객관적이라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걸 왜 재심 신청을 이의 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왜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또 재심위원장 쪽에서도 연락을 받았어요. 재심을 빨리 좀 내달라고. 근데 그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뭐 판단하는 게 네, 이제 그 방식이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겠다고 하면 그 걸러내는 때에 이제 심사숙고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이미 이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재심 절차를 밟아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곳이 그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가? 또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당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지향하려고 했던가? 이런 거에 대한 내막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단 말이죠. 짧은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의 그 기준이나 이런 그 일처리 방식, 이런 방식이 이렇게 되게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하지만, 아니 그 뭐 좀 그럼 지금은 탈당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탈당은 하진 않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혹시 계속 좀 얘기 더 남으셨으면 전 질문할 게 계속 좀 몇 개가 더 있어서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정인데 이제부터는 가정인데 컷오프를 통과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이 오늘까지 오늘 보통 이제 지금 여기 전라북도는 대부분의 이제 공천이 끝나가고 있는데 컷오프를 통과했으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 스텝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왜 결론을 벌써 얘기해? 아니 그 이제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냐라고 하는 거지. 그 대책이나 가상 준비. 같은 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기본 제 전략은 뭐였냐면 컷오프를 이제 통과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 사안 이슈가 다른 정치인들처럼 독직 사건들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통과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전략을 짰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전략을 짰을 때 이제 제 기본 전략은 뭐였냐면 선거의 경선과 관련된 모든 룰에 대해서 그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선거는 졌다 이건 이게 경선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선거 룰을 이제 적용하더라도 어렵다고 봤고 대신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경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경선이어야 된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결선 투표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단 말이죠. 결선 투표제로.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계속 고집을 했어요. 컷오프 되는 날도 제가 컷오프가 된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문자를 받기 전까지. 근데 그때까지도 그날 오전에 제가 기자실 가서 이야기한 것은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아는 정치인들한테 문자를 발송해서 지금이라도 당헌 당규를 바꿀 수 있으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 개혁에 쭉 이제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분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있다. 그걸 일단 계속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게 받아진다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경선 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치판에서는 유불리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질 수밖에 없고 제가 던진 그런 이제 어떤 정도의 뭐 메시지는 어떤 그냥 화두성 같은 그런 느낌들밖에 못 줬던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내에 있어서의 그 선거 방식을 혁신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저기에다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쪽에다가 클라우드 방식의 운동 방식을 제안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저희 캠프가 전환하려고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안 들이면서도 선거법 내에서 최대한의 메시지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 문자 날리고 막 이런 방식 말고 훨씬 더 이렇게 위력적인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병수 후보한테 문자를 못 받은 것 같아. 이게 저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문자가 되게 적었죠.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 번호를 안 갖고 있었던 거야. 아 나는 나는 오면은 2개씩 와. 짜증나 오.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쪽에서 보낸 것도. 그럼요. 꽃바람 김병수. 아우 이골이다. 말 나왔으니까 여담으로 그 운동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이거 낯간지럽지 않았을까? 본인 스스로 설정샷. 막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고 찍는 거 막 철길 이라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도 낯간지러운데 찍는 사람은 오지게 껐어요. 아 순간순간 이제 포착을 했겠죠. 프로는 그런 거 괜찮아. 연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즐기는 편이고. 그리고 예전에 오셨을 때 본인을 꼭 영화 배우로 소개시켜달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 실제로 영화 배우잖아요. 영화 한 편 했다고 영화 배우면 전주 송하진도 영화 배우게? 근데 그게 400만 관객 동원했다. 누구요? 송하진 씨가 그만둔 누구예요? 거 있어. 네, 누구세요? 달빛 길어 올리긴 거 보신. 그래 여담으로 이제 좀 궁금한 아니 저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그전 말투가 바뀌셨어. 1년에 그 순해졌어. 아니 박원순 시장 같아 말투가.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제가 느꼈는데 나 최호정 의원 할까? 아니 실제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요. 아니 그 어미 처리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뭔가 지금 아무튼 그 좀 정리를 합시다. 그 1년의 과정들 속에서 얘기하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가 뭐 예측을 한 지점들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더 이제는 결정이 났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대놓고 새정년에 이번 그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다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뭐 한마디 하기가 이건 완전히 정치 해프닝인데 되게 창피하고 이게 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과정들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웃겼던 게 이제 공천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공관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온 것도 그러는데 공천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게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대리인들만 이렇게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의원들이 그 꿰차고 들어왔단 말이죠. 사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그냥 웃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스스로가 훼손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왜 탈당을 안 해요? 그런 데를. 그게 거꾸로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회라든지 도의회 같은 데에서 예전에 왜 시의원들이 뭐 부탁도 했단 말이에요.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뭐 그렇죠. 의정 질의 같은 거 할 때. 그때도 내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점이 왜 없는가. 그러니까 합의된 관점이 없이 왜 이렇게 그 시장하고의 친소관계라든지 뭐 도지사하고의 친소관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말 같지도 않게 움직이는 거가 왜 우리가 그런가. 남이가처럼. 근데 그게 정당이라는 그 사고의 중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정당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지역의 이슈나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부여받은 이제 정치적인 결산 이런 조직이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뭐 가입됐다, 뭐 나와 있다 이런 거가 저한테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뭐 대단한 정당,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이기는 정당이지만 정당의 로직이라든지 그 운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무튼 낡기도 낡았지만 아마추어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가입비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 있어? 그럼 급이랑 있지, 있어 이런 거? 다 있지. 아, 머니. 그 쌈치기 할 때도 다 3,000원 있어. 이상인가 그러니까 네, 비싸잖아. 다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오늘로 이제 전라북도 뭐 기초단체장 또는 방역 의원 공천이 대충 끝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전주시를 좀 보면서 쭉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현역 도의원하고 뭐 현역 시의원하고 붙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입지자가 붙거나 이렇게 된 것 중에 보면 대부분은 뭐 현역 도의원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건 뭐 기본 조직도 있을 테고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홈그라운드니까. 프리미엄이 있을 네. 테고 하니까 그런 경선판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그 우리가 얘기가 돌 때 국회의원이 밀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네, 밀고 네, 있는 네. 사람들이 현역 도의원을 뭐 제치고 이기도 공천을 따내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공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공천 방식 룰을. 그리고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그걸 처리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이미 이제 그 아까 이제 컷오프 이야기하고 자격 심사 이야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중앙에 그게 이제 들어간 순간에 사실은 이제 지역 정치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이제 제가 보기에 그 기초단체 후보라든지 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서기 정치하지 마라. 또 세력 가지고 이합 집산하지 마라. 또 시민들한테 심판받기 위해서 정책 선거 중심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면 정책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슈가 그러니까요. 없어지잖아요. 그냥 누가 더 많이 데리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맨 그런 이야기만 지금 거의 아무리 세월호 기간 동안에 그 애도의 추모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책 이슈 없이 그냥 이렇게 상당 기간의 경선 그 과정들이 그냥 이렇게 뉴스의 내용들도 그렇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공관위에 이제 들어온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천 무공천을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론조사로 물어봤었을 때 이미 그런 문제 정도는 넘어섰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성실함은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천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형식은 무공천의 형식 비슷하게라도 아니 꼭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이렇게 입맛에 따라. 좌파의 세력들을 구축하는 정치의 과정으로 그게 이제 가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하면 이번 그 과정이 한마디로 엿같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감정이 하나도 없는 왜 거죠? 그러냐면 가춘이가 계속 돌아서 그래. 답답해서. 답답하다 이거지. 그렇지. 예. 좋아요. 그러면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심란해 하시니까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후보 중에서 다른 경쟁 후보 중에서 콕 찍어서 경쟁 후보들하고 사이가 다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 나쁘신 분들도 심지어 뭐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느 거의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죠. 만만하니까. 얘는 내가 깔고 간다 뭐 이런 느낌.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후보들하고 좀 다른 느낌. 그게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 저한테 그 매력적인 그런 요소였던 것 같고. 남성에게도 매력을 맞아요. 그런 건 네. 있으세요 진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일 그 후보들 중에서 제일 제가 이제 각이 서 있었고 네.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송하진 그 광역 그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후보들 중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각을 세웠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전 시장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전 시장이 저질러 놓은 행정의 그 과오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요구했던 후보가 있냐가 제 질문이었어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선거를 게임에 비유한다면 적이 분명했단 말이죠. 네. 기존의 전주시를 이제 말하자면 배려놓은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네.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하는데 애로사항 정책 선거가 어려웠던 이유 그것은 그전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분명한 지점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지점이기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너무 한 일이 없어서 정몽준 후보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 현 시장이나 전임 시장에 대해서는 뭐 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차별점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그걸 또 박원순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테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사람으로서는 다 친하시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정책으로나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나하고 안 맞다. 이 사람의 정책은 최소한 내가 강조하는 거하고는 대척점에 있거나 내가 뭐 이쪽 A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않다. 그 김모 후보께서 네. 아직 선거 기간이 있으니까 네, 네. 김모 후보께서 LH공사 이런 거 가지고 막 대책이 만들어서 그랬었지. 뭐 전주에 있는 이렇게 LH공사가 광주하고 흡수된다 해가지고 방방 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난리났어. 막 대책이 만들자고 하고. 근데 제안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대책이 하자고 해놓고. 네. 근데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LH공사가 한 100명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네. 그 중에서 건물 지키는 사람도 빼놓고 뭐하고 하면 한 많이 잡아야지. 아니, 멋진 건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50명 정도가 광주에 합쳐진다 만다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라북도 대책위까지 세워야 되는 건가 이게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후보가 저렇게 대책위를 만들어서 강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결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게 맞는 건가. 네. 그리고 LH공사가 여기 있으면 뭐예요. 일도 없는데. 네, 네.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보면 자꾸 일을 벌리려고 그러고 자꾸 벌리려고 그러면 또 뻘짓 하잖아요. 지금 전주의 문제가 택지만 계속 그 개발해가지고 공공이 돈 벌어먹고 소수 일부가 거기에 기회를 갈아타고 나머지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정이 16년이었는데 네. 그 짓을 계속 하라고 또 막 판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전라북도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반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저희 캠프에서조차도 제 톤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 대외적으로 불리하다 뭐 해서 했는데 정말 짜증 많이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임모 후보께서 이제 김모 후보 하나 했으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임모 후보께서 고객 있으셔.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황을 이렇게 전주로 이렇게 그랬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시고 역사나 뭐 이런 것들 풍부하시단 말이에요. 경험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선거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없나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 해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했던 그 이벤트가 그 교황을 데려오는데 서명운동 하자고 그러는데 저 양반이 서명 그 용지를 복사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가 나름 그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모여서.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치가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막 기존에 남발해왔던 그 개발하면서 뭐 100만 도시 해야 된다 막 개고품 물고 막 이런 기조 아니면 굉장히 막 그 전주에는 뭐가 뭐 있어야 돼 뭐 있어 보여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후보들 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는 비춰지는 게. 거 그런 건 이제 되게 짜증 났었던 거고 그렇죠. 그럼 제가 그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에 있는 걸로만 봤을 때 유모 후보가 있어요. 그 서신동 쪽에 그 공약을 딱 보고서 이 후보의 정책은 김병수 후보와 완전 대척점이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역시 그 후보는 안중에도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야. 근데 그 몇몇 후보님들은 인품은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진짜 막 형 동생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LH 공사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더 나을 게 없는 이제 고만고만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전주시장 후보들이 전임 시장의 그 8년의 정책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문제가 아무 일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반대로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안 하고 사적인 그 이익 집단들이 해야 될 일을 공공이 앞서서 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에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그냥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시다가 이제 관중이 됐잖아요. 네. 그래도 관중의 입장에서 좀 금방 얘기한 정책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이거는 좀 꼭 좀 해주셔라든가 방향도 좋고 정책도 좋고. 종합 경기장은 제가 만약에 안 던졌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꺼내놓지 않았을 정책이에요. 롯데쇼핑한테 매각하는 문제 매각하는 자체를. 근데 이번 기회에 그게 공론이 됐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송하진 그 광역지사 후보만 송모 광역지사 후보만 빼놓고 광역 다른 돼요 중간에. 네, 송와진이라고 하면서 송와진. 다른 후보들 다른 같은 분이구나. 경우는 이제 다 그 동의를 해주셨고 네. 시장 후보들도 다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정책만큼은 반드시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선미촌 문제 제가 제기를 드렸었고 선미촌 문제도 대부분의 시장 후보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던 문제들이고 네, 도청사 문제도 구도청사 문제도 일단 선거 이후로 일단 철거가 이전이 이제 유리하자. 넘겨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철거를 좀 피했으니까 기왕이면 이제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안으로 어떻게 좀 쓸 갔으면 것인가라고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제일 힘겨웠던 것 중에 하나가 3호 사단 이전한 그 그치. 에코타운 문제였는데 문제가 오래됐고 복잡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강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촘촘하게 얽힌 문제들이라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또 돼 있기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에코타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주에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의 삶 자체의 기반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견지를 해나가. 근데 그러면-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좀 후보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야 이번에는 좀 뭔가 네. 치고받고 서로.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누가 많이 동원하냐? 아니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거 네, 말고 네. 정말 정책을 놓고 막 좀 서로 뭐 물어뜯기도 하고 막 특히 까발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한판 경기장에서 와일드한 경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그 경기 룰을 정하고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김을 확 빼버린 형국이 돼서 맞아요. 홍명보가 해외파를 뽑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무공천으로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도.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그 지점이 항상 아쉬운 그 지금 하신 제안을 지금 듣고 이 방송을 듣고 누가 이제 지금 아까 전주시장 후보 님들이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하자 그러면. 그럴 수도 하면 있겠죠. 이미 제안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했지. 그러니까 여러 번 물었었고 그동안에 돈 얼마나 들었어요? 돈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그 저희 아버님이 부자잖아요. 제가 뭐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리액션 확인할 수가 자체가 없네. 돈은 아무튼 남들 쓰는 거에 한 10분의 1 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업다운 2번만 하면 안 돼요? 괜찮다. 저희가 아까 여기 업다운. 오면서 업다운 두 번 딱 하자. 2번만. 업다운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 더 썼겠지. 그러면 1억으로 합시다. 1억으로. 에이 이러고 무조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제 이게 네. 얘기했겠죠. 3천만 그러면 원. 다른 후보들 중에 나 진짜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 후보는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건 나중에 내가 배워야겠다. 진짜 재밌었던 거, 네. 참신했던 거. 그 임모 후보가 인천으로 확 둘렀었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쪽 캠프 사람한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빨리 알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아. 아니 그거 많이 회자됐어요. 그랬더니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 빨리 누가 아이디어 네, 냈는지 네.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 그게 만약에 후보 아이디어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참모 아이디어나 누구 아이디어라고 하면 그 캠프 되게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도 클라우드식인가? 그게 대단한 놈이 될 것 같다. 그 사람이 이 정치 감각이. 그랬더니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보라면 그럴 수가 있죠. 되게 과감한 발상이긴 한데 그래서 쇼킹할 뻔 알았다. 아, 되게 후보만 아니었으면 된 사람이. 나는 그 무슨 정책이라든가 이거는 좀 괜찮았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 중에. 그게 근데 정치 경기를 연습.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정책은 본인이 제일 나으니까. 아니 정책 말고도 아니 그 정책 네. 메시지가 이중적인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정책 메시지를 굉장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도 얘기를 하고 음. 모르는 사람도 저건 뭐야? 지금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니까. 시스루예요. 속이 또 보여요. 안에. 시스루야? 네. 시스루야 그 와중에? 그쳐요. 그 임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도 이제 김모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두근두근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되게 미안했던 게 뭐냐면 그 같은 또래들이 3명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로 안 나올 줄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두근두근하면 본인이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설마 지금 막 저도 나와 있고 다른 사람도 나와 있어서 좀 미안하더라고. 본인이 두근두근 일이라고요? 본인을 봐야? 아니 이제 그 나이도 비슷하고 나온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꽃미남으로 어떻게 좀 선거에 하려고 졌을 때는 했는데. 자체 평가를. 공동 시장제 같은 거 있으면 재밌을 뻔 알았다. 삼두 정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같이 막. 뭐 전주가 이제 부시장 제도가 없잖아요. 음. 정무부지장 네네네.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좋죠. 그리고 이게 작아서 연락 오면 시장이라는 직책은 제가 1회 때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정치를 들여왔잖아요, 제도를. 근데 관료 공무원 출신이 거의 없어요, 사실. 대부분들이 그냥 시민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어떤 부분에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돋보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출마를 하는 게 시장 자리거든요. 이게 다 정무 감각이나 그렇죠.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지향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시장이 하고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부분들을 정교하게 또 조율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뽑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이 그런 거 많이 안 다뤄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력상을 많이 별로 이게 쳐주질 않아요. 그런 관료 경력이나 이런 걸.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관료적인 폐해를 엄청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관료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맹신이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선거판에서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그런 좀 인상을 좀 바꿔놓고 싶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전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 많겠지만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전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정책들을 서울에 가서 펼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서울에 가서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그 캠프 쪽에다 그걸 제안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우리를 파는 거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북치박치기에서 영감을 다른 받아서 아이디어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팔았다니까. 자, 박 시장님하고 이제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얼마에 팔린 거야, 우리? 뭐 해서 이야기하다가 서울에 와서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간 김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가 좀 같은 거고. 그래요. 그 일단 왔어요 그냥 이제 그건 이번 제안만 드리고.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 하나, 잃은 거 하나. 저는 크게 뭐 잃은 건 큰 거는 없죠. 3천만 원. 아니 뭐 돈도 그 돈을 만약에 선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이상의 돈을 제가 뭘 어떻게 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얻은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뭔가 같이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걸 좀 얻었고 잃은 거라면 또 그런 거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제 개인의 어떤 그 불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까 이제 자격심사에서 탈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살면서 충분히 제가 말하자면은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조금 말하자면 좀 막 그렇게 폼잡고 이렇게 안 했으면 변호사 세워서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이제 책임이 반분될 수 있었던 거니까 절차를 밟았으면 또 피해갈 수도 있었던 건데 막 굉장히 과도한 그 나 자신의 자의식 같은 것들로 이제 또 많이 있었기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게 이제 그 당시 제가 CEO로서 제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었고 그거에 충실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많은 저한테 기대를 보여주셨고 이제 해주셨던 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큰 상처를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 문자에다가 캠프에서는 제가 이제 작성한 메시지에서 그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넣지 말자고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냥 굳이 이제 그걸 집어 넣자고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왜 탈락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정치 과정이나 정당 구조 안에서 얼마만큼 큰 문제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한번 쪽팔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뭐라도 얻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뭐지 선거가 이 일종의 마약 같다고 하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얻은 게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엔 내 꿈을 못 펼쳤지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오면 예를 들면 그게 또 시장이 아닐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정치사 해버려. 그렇지. 아우 우리가 그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인사를 가면 이제 대부분들은 뭐 2년 후에 총선 때 나와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좀 수양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수양이요? 마음을 닦는 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정치인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틀 안에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거에 그게 이제 마약이다 저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반드시 그 전주시장에 다음 전주시장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책무감 같은 건 좀 있어요. 지금은. 예. 근데 다만 이제 방식은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조직 만들고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고. 4년을 준비한다면. 예. 그걸 통해서도 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제가 주어진 적어도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내 책임을 한 거고 그 이상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주시장이 아니지만 훨씬 더 전주시에 제가 던졌던 문제들을 가지고 전주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을까 이걸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수양의 기간이고 정리하고 차분히 돌아보는 시기이시겠지만 제일 우선 사실은 이제 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죠. 근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정당 정치의 기본을 지금 민주당의 새로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이 새로 뽑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그 개파 수장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하도록 뭔가 이 사람들이 정당의 어떤 이렇게 기관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나도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하기가 싫다. 네, 그런 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정치 컨텐츠가 없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뭐 전화 뭐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기들이 다 주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은 그렇다면 정치 컨텐츠 같은 것들은 소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정치 컨텐츠가 없어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심각한 공천만 문제인 거죠. 받으면 맞아요. 되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실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선거에 고배를 마신 분도 한 분 계시긴 해요. 비슷한 케이스네. 케이스가 똑같네. 네, 제가 오늘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 밝혀도 되지 않아요? 아니 또 원하시질 않으시니까. 그래요? 이분은 처음 뵀어요. 중국까지 수양을 다녀오신 분인데 수양은 중국집을 갔다 와야 돼. 수양은 중국집을 갔다 와야 돼. 수양은 대륙에서. 수아 임마 내상을 입었어. 수양은 그 정도는 갔다 와야 수양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후보님하고 무슨 관계세요? 한마디 하신다면.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익명으로. 네. 아니 뭐 한 두어 차례 우리가 봤나요 중간에. 선후배니까 편하게 또 뭐 먼저 떨어진 사람으로서 좋은다고 했는데 오늘 뭐 격려하는 자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 냉정하게 패배로부터 배워야 되니까 김 후보께서 정치 현실을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 봤고 지금도 여전히 낭만주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새롭게 일어서는 마음은 낭만주의 아니면 힘들고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면 다음에 나와도 떨어져요. 지금 이 구도로 이 준비 상태로 그 얘기를 저번에 떨어졌을 때 들었던 얘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맥락이 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해준 얘기를 아니 제가 그 옆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그래서 나면서 저는 진즉 접었고 시민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들으면서 끼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어서 이거 끝나고 오프에서 메모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오프에서 뭐 해주고 싶은 말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선거 구도를 바라본 문제. 그래서 완전히 본인이 생각했던 구도하고 바뀌어버리니까 저는 일대 원선이 왔을 거라고 봐요. 그 캠프에서. 그래서 나머지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것을 자기 페이스를 말하자면 권투 선수로 따지면 자기 페이스를 잃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모습은 봤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최선을 분이 봤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그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뭐 관료가 특세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만 정치는 이 현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회 비평을 할 때는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결심한 순간 그 아슬아슬한 담벼락 위에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기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자기가 떨어진 것을. 그리고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가 선거 과정에서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온전히 자기의 책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것도 자기 책임인데 사실 이런 상황을 조금 겪어본 사람은 김병수 후보가 이런 그림으로 갈 거다라는 걸 거의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말리기도 했고 또 다른 조언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 온몸으로 결과를 얻었단 말이죠. 여기서 더 많은 성숙이 있을 거고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인 심성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성만 신뢰하시나요? 이거 앞으로도 변화의 일선에 있을 거다. 뭐 그런 정도.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 갑작스럽게 저기 말씀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거의 정리 멘트를 해주셔서 예. 혹시 저희 멤버들 중에 이 얘기는 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 좀 듣겠습니다. 왜 비 맞고 오셨어요? 오늘 우선- 비 맞고 오셨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 갖고 왔는데 뒤집어지셨거든. 이제 빗속으로 또 다시 걸어가실 거죠? 이제 조직을 잘 꾸려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우산이 지금 부실했다 이런 얘기세요?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다들 우산이 뭔가 문제였어? 우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제였나봐. 중국제였던 것 같아요. 베트남? 전주 중국 무시하시는 거예요? 전주제여야 되는데. 전주제여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나. 아 저는 제대로 아까 준비해 그 주세요. 캠프에 아까 70여 명 계신다 그랬는데 네. 그분들이 다 전주에서 이렇게 좀 그 유명한 유명한 뭔가 뭐 활동 이렇게, 중이신. 활동 좀 비중 있는 상중하로 나온다면 상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비 맞고 혼자 왔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 전위적인 그 DNA가 있어요. 저희 캠프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현실에 이렇게 이렇게 습성화되어 있는 걸로부터 계속 뭔가 도전하는 재미로 지금까지 이제 네. 살아오기도 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이렇게 진단도 하고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 전위적인 DNA를 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습성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세력이나 힘을 이제 구축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전화를 아마 어떤 후보들보다도 일반 시민들 있죠. 그냥 시민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은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까지 저는 잠도 되게 피곤한 나날이기도 했는데 선미촌 이런 문제는 막 2시, 3시에 술 먹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아침에 6시부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하고 하는 사람 장난 아니었고 술집이나 밥집 같은 데서 비조직 대상이긴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토론을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좀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게 지금 그 후유증의 발등이 이제 그때 하도 빡시게 돌아다니는 그런 건데 근데 어마어마한 토론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비조직적인 형태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게 제 선거의 큰 동력이기도 했고 그게 이제 갑자기 선거 출마해서 할 수 있었던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이기도 했죠. 이제 앞으로의 이제 4년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의 4년 동안에 진행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건 이제 안철수 현상에 기대서 이제 출마를 했었을 때는 기존 정치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대변하는 사람들이 결집된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던 거고 앞으로 이제 또 4년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좋은 이제 기회는 없죠. 이제 지금처럼 막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선택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러면 전주가 지금 다시 시내버스 관련해서 다시 또 좀 문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같이 노동자분의 네. 그 노동절 때 네. 그 어려운 일로 해서 네. 그러면 전주 시내버스는 어찌 됐든 그 이슈는 도지사급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후보들이 어찌 됐든 계속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고 또 그 대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다들 이제 대안들도 아마 갖고 계실 거고 그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노선 찍기다. 노선을 찢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기존 버스 회사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채로 가가지고는 천 번 만 번을 시도해도 답이 없다. 전주의 시내버스 문제는 노선 찍기라는 것은 정말로 돈이 된다라는 황금 노선은 그런 업체들이 입찰해서 하면 되고 돈이 안 된다고 하는 노선은 시민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 버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협동조합 마을 버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돈 안 되는 데는 공공이 이게 담당을 하는 거고 돈 돼서 지네들이 서로 하겠다고 하는 데는 해라. 그리고 또 지금 시내버스 지금 회사들 6개 회사 중에서 사실은 5개 회사가 사실 그 자격이 무자격자예요. 사실은 그 자본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퇴출 대상인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 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노선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그걸 그렇죠.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찢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끼리 경쟁도 시키고 찍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일부는 또 자산을 또 흡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돼야 될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확실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도시 문제나 또 경실련에서 제가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들 상대로 해서 고발자를 6차례를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저걸 말하자면 시민들이 실제로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사 문제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저걸 그거에 이제 확실한 입장이 있었는데 다른 후보님들도 결국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거다. 실제로 진지하게 접근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어느새. 네. 혹시 뭐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소회도 밝히고 하셨지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굳이 안 해도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야? 선거 어찌됐든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했고 또 많이 지켜봐 주신 거는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드리진 못하지만 이후에 제 삶 속에서 전주에 대한 애정 또 함께 같이 살자 전주라는 그 모토 이런 걸 잊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전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꿈꾸셨던 그림들이 있으셨고 또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뭐 머릿속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을 꼭 기억하시고 분명히 얘기하셨던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북치기 박치기는 전주시장 예비 후보 야, 제일 길 거야 아마. 네. 타이틀 길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부적격으로 탈락하신 혼자만 탈락하신 전위적인 사나이. 네, 전위적인 소년 마인드. 진짜 시민 후보. 네. 진정한? 시민이 됐다. 아니 근데 저번에 우리 처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았는데 한층 편해졌어요. 굉장히 막 어깨 이 사람들 왜 이래 분위기가. 분위기가 네, 같이 그때는 또 얘기하지 못했던 속내들도 조금은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세월호에 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식은 저희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페이지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